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경인교통방송이 마련한 특집방송,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식입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데 제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부천의 분홍신발 아이를 찾은 운전자처럼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운전 중에도 실종 아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걷거나 일상생활 중에는 관심만 더해지면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어떤 관심이 필요한지, 더 이상의 실종 아동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예방책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니 목소리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어요. 경기도 수원에서 먼 길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요. 한소희양 어머니, 이자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희 잃어버린 게 오래전이죠. 네. 1989년 5월 18일 날. 그러네요. 36년 전이에요, 그죠? 네네. 네. 그때 소희 나이가 그러면 한 7개월 10일 됐었어요. 아니, 그 갓난아기를 어쩌다가, 그때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날이 언제 5월 18일 89년도 5월 18일이었는데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동시장이라는 데서 은박지 돗자리를 하나 사오고 주말에 그 예전에는 자연농원이라 그랬었어요. 첫 나들이를 가려고 그 돗자리를 사가지고 이제 그 애를 얻고 집에 들어온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이제 거실 문을 두들기더라고. 대문이 열렸었나 봐. 이런 단독이었는데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한서우유 보급소 다니는 진선이 진영이 엄마를 찾는데 이 근처에서 누가 봤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찾으러 왔는데 혹시 모르느냐 그래서 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찾느냐고, 뭐 다리도 아프고 목이 마르다 그래서 물을 달라 그래서 물을 한 잔 줬어요. 그런데 걸터 앉더라고요, 그냥 거실에. 그래서 야박하게 나가려는 말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참 큰 실수를 한 건데 나가지 말 못하고 걸터 앉아서, 소희가 이제 그 보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보행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천기저귀를 써가지고 빨래 건조대에서 천기저귀를 이렇게 이제 개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거실로. 그랬더니 기저귀를 개주면서 본인도 요만한 아들이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그 여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런 거를 그냥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의심을 안 했어요, 전혀.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데려갔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한테 자꾸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소희가 얼굴이 뽀얀이 그냥 뭐랄까, 하여튼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위에 오빠도 있어서 딸이라서 너무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꾸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때. 참 이상한 여자네. 왜 자꾸 남이 딸한테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하나. 그러고 났는데 뭐 먹이냐고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무슨 어떤 거를 먹인다 그래서 모유랑 뭘 먹인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감대가 있는 건 줄 알고, 자기네 애도 있으니 뭐 먹인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안 가더라고요. 근데 가려는 말 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녁 때가 한 6시 7시, 6시 반 그 정도 이제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녁 준비를 한다고 한 30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살을 씻고 뭐 이렇게 거실에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보인 게 애가 없는 거예요. 아이쿠.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네. 뛰쳐나가서 그랬더니 그 옆에 사는 아줌마 둘이 밖에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소희 못 봤냐 그랬더니 자기네 친척 아니야? 저기 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갔어 그러더라고요. 제 신발을 신고. 하하.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 판단을 못한 게 그냥 맨발로 뛰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고 그 당시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네네. 집 전화밖에 없었어요. 파출소로 바로 달려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애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먼저 전화를 하고. 애 아빠가 이제 파출소에 전화하고 그리고 저는 집에서 금방 잡히는 건지 알고 네. 파출소에서 이제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금방 잡히는 건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 네네. 능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쫓아가도 잡았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잡히겠지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5.18이었잖아요. 네. 수원역에서 무슨 데모? 무슨 시위도 하고. 시위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 인력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서 그 사람 그 인상 차이는 지금 기억이 나시죠? 인상 차이가 제가 이제 한 5명을 놓고 네. 물론 나이가 지금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뭐 변했겠지만 누군가 찾으라면 제가 찾을 것 같아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하. 피부가 검고 키도 작고 뭐랄까 뭐 나쁜 말로 말하면 빈상이었어. 이렇게 없어 보이는 그런 거 있죠. 네. 이렇게 사람이 후덕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네. 그렇게 그냥 놓치고 말았는데 그 이후 수사는 뭐 어떻게 진행된 거였을까요? 그 이제 경찰에서도 그 여자가 유천파출소 근처에서 왔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유천 그 동사무소에 네. 그 연령대 여자를 찾아봤더니 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이 사진을 보니까 네. 그 여자가 희석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 이 여자가 갖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리고 뭐 서울 경찰청 와서도 해보고 뭐 물컵 지문 감식했더니 지문 감식한 게 경찰관 거고 제 지문만 나왔다 그러고 그 사람 지문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제가 그 당시 노태우 정권이었었는데 그때 막 대통령한테도 하소연하는 그런 편지도 보내고 그러니까 수사과장이라는 분이 애는 잊어버려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생겼다. 어디 가서 뭐 경찰 가서 이렇게 누가 부르면 더 제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나이가 어렸고. 네. 그래서 뭐 수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네. 뭐 그 당시 이제 전날 네. 애가 남자애가 7개월 정도 된 애가 또 없어졌어요. 옆에 동에서. 근데 걔는 이제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이제 그 엄마랑 막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걔는 화장실에 거기 푸세식 화장실 교회에 있는데 네.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뭐 여러 날 있다가. 하하. 그런데 그 애 아빠 가보더니 얘 돌도 안 된 애가 여기 올라가서 화장실에 빠질 적이가 없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 아빠가. 근데 거기는 이제 그냥 종결이 됐고 서로 연락은 좀 끊겼죠. 이제 그 네. 이후로는. 아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연세다 해가지고 네. 뭐 막 그 크게 이렇게 저기 됐는데 이제 며칠 후에 걔 시신이 발견되는 바람에 네. 그거는 이제 종결이 됐죠. 네. 근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건수 교수님 지금 이런 상황들 유괴 1989년 그죠? 이 당시 그 많았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연을 보면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좀. 그 정말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우리 어머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준비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시장을 갔다 이제 왔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 이제 원래부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아이들을 이제 부잣집에 또 자녀 없는 집에서 많이 선호하고 특히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이제 자녀를 아들로 많이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특성을 보면 우리가 믿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이들을 쉽게 보내고 또 키우고 입양을 하면 절대 입양 사실을 숨기고 내 아이처럼 키우고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도 뭐 남자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가 아이를 우리는 한 명을 필요한다. 좀 건강하고 이쁜 아이를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겠죠. 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준비한 상황에서 그 걸어왔고 특히 자기 동선도 어느 정도 산으로 가면 찾기 힘들잖아요. 또 저녁 때 이제 어두워지면 아무리 가까운 지역도 산으로 간다는 거는 상당히 계획되고 준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전문적인 아이 유괴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못하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요. 특히 그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잘 자랐을 거고 네.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그런 만나는 방법, 찾는 방법을 더 우리가 유전자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한데 그러면 40년이라는 36년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인데 생활도 힘드셨을 테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그날 이후로는 계속 한 군데가 지금 망가져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전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죠. 아이고. 제가 죄책감이 많아요. 제가 그날 왜 그 여자를 들여보냈을까, 들어오게 했을까, 그날 왜 쫓아가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날 그렇게 했을까, 그냥 네. 그런 생각에 항상 그런 게 떠나질 않아요. 제 생활에. 아니 항상. 어머니 예. 탓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근데- 작정을 하고 다가간 거예요. 범죄를 하려고 다가간 거예요. 지금 계속 어머니가 스스로 이제 탓을 하는데 서기현 회장님 탓이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 해외 입양을 하는 그 곳에서 아이를 주문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아이들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들이어야 되고 예. 얼굴이 조금 좀 네. 어떤 인상차기까지 예. 네, 이런 아이를 통통하고 원한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사실 그 데려다가 입양을 보낸 사실들이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네. 이런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위 아까 우리 이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하고 들어온 이건 계획범이에요. 계획범이에요. 예, 계획범이에요. 네, 근데 들어봐도. 이제 네. 엄마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제 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저희하고 저하고도 같이 이제 우리 협회 일을 뭐 법을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네. 늘 저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잘못이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소희 엄마 잘못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그 제도가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또 국가가 그 당시에 사실 네. 국가가 공범이죠. 입양을 보내려고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호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호적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새로운 호적을 만든 거죠. 이런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시설장이 자기 밑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자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낼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열어준 게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적 당시. 책임이죠. 네, 예.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소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꾸 내가 그때 당시에 아니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우리 소희를 데려가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조금 네.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어머니 말씀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크고 그 심리적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 속에 내가 그때 따라갔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책임이다 이런 게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죄책감이 갖고 아파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이
깊은 상처 이 치료도 좀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죠.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럼요. 근데 나는 간절한데 이 아까 정선양 어머니도 얘기했듯이 주변이 무심해지면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실종가족 찾기 협회나 아동보장권리원 등에서 만나 우리 같은 사연의 가족들과도 이 왕래 자주 하십니까? 네. 5월 18일 날 이제 제가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소유를 놓친 날이잖아요. 근데 누구한테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지금도 놓친 날이 아니에요. 그거 지금 말투도 지금 어머니 자꾸 탓하지 마세요. 이 계획 범죄예요. 그날 전 마산에 김도연이 엄마랑 통화를 밤에 했어요. 그 친구랑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그렇게 밤에 늦게도 통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그래요. 이런 얘기는 제가 가족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해요. 서로 가슴 아플까 봐 못해요. 근데 도연아, 나 오늘 소희랑 헤어진 날이다. 이랬더니 언니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얘기했는데 왜 자꾸 언니는 언니 탓만 하느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언니 탓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죠. 제가 너무 미혹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자꾸 어머님이 본인 탓을 하시는데 자,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예, 가족 당사자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탓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트라우마가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큽니다. 이거 치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익중 원장님, 가족 트라우마 이 좀 지원이 가능하지요? 예. 저희가 실종아동 가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리 상담을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받아야죠. 받으시는 게 좋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소희는 어머님께 어떤 딸이었어요? 위에 오빠가 2살 터울 오빠가 오빠가 있어요. 하나 있고. 오빠가 있고 얘가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소유를 가졌을 때 이제 산부인과 가서 물어봐서 궁금하잖아요. 아들인지 딸인지 했더니 그 당시는 안 가르쳐줬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위에 뭐냐고 그래서 아들이다 그랬더니 아들 낳았으면 딸도 낳겠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힌트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당시 공중전화해서 여기저기 전화했어요. 나 딸이라고. 나 딸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리고 애기 아빠도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애를. 그렇겠죠. 네, 진짜 남이 못 낳는 딸을 낳은 것 마냥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소희 양 꿈도 수천 번을 꾸셨을 것 같아요. 꿈에 그렇게 안 나타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5월 18일 날 도연이 엄마랑 김도연이 엄마랑 통화하고 나선 잠이 들었는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꿈을 꿨어요. 꿨는데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내가 막 그런 꿈은 이렇게 아기를 찾는 꿈은 못 꾸고 맨날 내가 누굴 쫓아가는 꿈만 꿨어요. 근데 아기를 찾았대요. 근데 우리 아기 아빠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아기 아빠랑. 근데 어머 그 꿈속에서도 이게 꿈이 안 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근데 남자의 애기였어요. 여자의 그래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 한소희 양 소희 만나면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제가 용서를 빌고 싶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무릎 꿇고 싶어요. 어머니 내가 너무 애를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탓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수님도 그러시고 우리 원장님도 그러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어머니 탓이 아닌데 이게 참 쉽게 이게 변하질 않네요. 늘 가슴 속에는 제가 죄책감과 이제 미안함 같은 게 있어서 잘 자랐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날 텐데
잘못됐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소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이쁘게 키우고 싶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어디 있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네. 다시 한번 엄마와 딸로 네.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힘든 이야기를 참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것도 참 죄송스러워요. 네, 그냥 저는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냥 봐도 저는 알겠는데 함께 아파해야지 찾을 수 있답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이런 아픔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큰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건수 교수님, 이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애들이 더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라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현장 경험을 보면 특히 이제 여자 아이들은 네. 옛날에 보면 남자 아이들은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예. 뭐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입양을 많이 하신 분들 시설, 고아원 또 우리 그 정상 절차를 통해서 입양 기관 통해서 입양하면 되는데 네. 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고 그냥 내 자녀로 삼고 그런 경우는 많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다 보니까 네. 그 남의 집에 이제 학교도 보내주고 또 밥도 잘 먹여줄 테니까 아이를 보내라 그러면 여자아이를 보내요, 식모로. 그러면 그 아이들도 돌봐주고 초등학교 9살, 10살짜리가 그게 그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50년, 60년, 70년도에 엄청 많아요. 아니 그 뭐 드라마에서나 네. 볼 수 있을 법한 일들이 그 당시 5, 60년대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80년대도 있었어요. 80년대도요. 맞아요. 예, 예. 저희가 2005년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고 예.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견하기가 어렵고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아니죠. 네네. 장기 실종 아이들 그렇죠. 사례가 그렇죠.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한테 사례가 들어왔는데 서울역에서 네. 아이를 뭐 교직자에 계신 분이 그 사모님하고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네. 키웠어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긴 공부를 가르쳐서 다행인데 공부도 안 가르치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네. 그 아들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 사실 알고 가만 두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얘기 때마다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네. 8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실제. 최근 들어 이제 연락이 네네. 오는 게 뭐냐면 네, 이건수 교수님.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분이 오셔요. 근데 어떻게 그러냐면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너는 우리 이제 형제들이 네.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닌데 왜 상속을 받냐? 그 얘기 듣고 이제 참. 그 신고하러 오는 분이 꽤 많아요. 맞아요. 50 먹고 이런 분들이. 50 넘어서도. 네. 아니 소희처럼 이렇게 36년, 뭐 40년, 수십 년 실종된 사례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정 원장님. 20년 이상 실종된 장기 실종 아동이 네. 1,083명입니다. 아이고. 예. 그건 경찰의 통계고요. 예. 이거 곱하기 1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10,000명은 훨씬 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신고된 같이 숫자는 이건 거고.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2005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이전의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신고됐던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가출인으로 신고가 되면서 경찰에 대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신고, 그러니까 저 경우에도 2007년도에 네. 우리 희영이 실종 신고를 다시 했어요. 네. 그래서 희영이 실종 신고가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알아서 재신고를 했지만 예. 못하신 분들이 이제 뒤늦게 최근 들어서 신고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네. 곱하기 10은 될 것이다. 그것도 추정인 거죠. 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소희 양을 보면서 네. 우리나라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납치, 유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아하.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로 가정이 파탄되고 부모가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납치, 유괴, 범죄 이용한 이런 사람들은 사형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 사례는 어때요? 그 아동을 뭐 저기 납치한다든가 유괴한다든가. 해외 같은 경우는 몇백 년 살리죠. 못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요. 네. 그래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 지금 우리 소희 어머님도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멋진 세월을 살아오신 거죠. 특히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현직에 있을 때 수사를 하다가 네. 이제 한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어머님 7년 동안 내가 수사를 했는데 못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 형사님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잊어요? 그러더라고요. 못 잊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딱 듣고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못 찾겠다는 말 안 했어요. 부모 마음은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찾아요. 살아있는데 그렇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잊어요? 예. 그 말도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아니, 예. 남이 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제보를 네. 받아서 예.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TV 나가면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어려서는 애가 네. 어려서는 네. 그런데 남이 애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그럼요. 절차를 밟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남이 애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불법으로 그거 뭐 저기 그 모르게. 네. 예. 야, 절차 생각보다 없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제가 한 사례로 네. 12년도에 네. 47살 먹은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정신질환 약간 있어요. 네. 근데 누나하고 밥 먹다가 누나 눈을 젓가락으로 막 찌르려고 그러니까 누나가 너 이 정신병을 보낸다 하고 전화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가면서 나는 이 집 더 이상 김시성이 아니다. 더 이상 김시성이 아니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12년도에. 네. 그리고 저를 찾아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호적을 만들었더라고. 이시로. 그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이시로 만들었어. 있군요. 네. 만들어서 왜 어떻게 찾냐면 도저히 못 찾은 게 이분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지문으로 네. 막 이제 그 지문으로 돌려봤거든요. 돌려봤더니 송파구에서 한 달 전에 변사로 발견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이 이씨야. 그 사람 김씨인데. 예.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빨리 가보시라고 서류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동생이. 호적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는 허술했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요. 예. 그 한 서기원 명이 회장님. 네. 뭐 6, 7개까지도 호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시설에서 B 시설로 가면 네. A 시설의 자료를 B 시설로 옮겨가야 되는데 A 시설 자료를 폐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B 시설에서 다시 신규 호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그 호적을 본 사람이 몇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고, 네.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 갈 때마다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그게 다 이 과거에 네. 있던 자료들 또 과거에 발생했던 장기 실종 아동들에 대한 그런 네, 부분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지금은요. 예. 2005년 실종아동법이 생기고 나서는 예.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는 개정이 됐네요. 네네. 이제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경찰에 데리고 가셔야지 되는 게 맞고요. 네. 자기 집에 데려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로. 뭐 지금은 대부분 찾습니다. 아까 전에 네. 99.9%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어머니는 진짜 이거 힘든 발걸음 오늘 해주셨어요. 이 36년 그리고 이 연도수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잊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유튜브로 한소희 양 현재 모습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꼭 가져주시고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원에서 지하철 타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자우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종 아동의 날 특집 방송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기원 회장님, 네, 최근에 그 실종 아동을 DNA 지문으로 찾은 사례도 있죠. 있죠. 많죠. 예.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DNA 지문 이런 게?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발생된 사건보다는 장기 실종의 경우에는 네. 유일무이하게 네.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DNA밖에 없습니다. DNA밖에 없다. 예, 그래서 네. DNA 검사를 통해서 지금 찾아지고 있고요. 네.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경찰의 좀 더 적극적인 수사,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우리 장기 실종 아동들이 찾아지면 좋은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진행이 되질 않다 보니까. 네. 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 DNA다 그러면 결국에는 최근에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 해외 입양. 네. 입양 건밖에 지금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다. 뭐 국내 입양도 있고 국내 시설에서 성장한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네. 또 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네. 18세면 시설에서 이미 퇴소했거든요. 네. 퇴소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또 DNA가 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네. 국가가 네.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자, 이건수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 지문이나 DNA 등록을 해놓는 게 안전하겠네요. 그럼요. 제가 이제 실은 우리나라 지문 등록 사업을 네. 초창기부터 제가 같이 했거든요. 아. 그 12년도 말부터 해서 네. 800억대, 900억대 사업을 같이 진행했는데 사전 지문 등록 제도가 뭐냐면 아이 실종되기 전에 네. 아이 얼굴 지문을 등록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없어지면 그 아이가 이름이 바뀌거나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하고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발견되더라도 바로 찾을 보호자 수가 인계하는 제도인데 음. 너무나 좋은 제도예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이제 지문 등록 DNA가 이제 발전하면서 네. 아까 우리 원장님이 지금은 잘 찾고 있습니다 하시잖아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네. 말씀이고 그래요. 저는 이제 좀 더 아쉬운 게 뭐냐면 DNA를 확대해라. 그 지금은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만 맞춰보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아하. 그 유전자를 그 실종자 가족들이 오면은 추적을 해요. 아, 이분은 누구하고 32촌, 16촌, 8촌이다. 그러면 누구와 8촌 관계만 나오면 추적을 하면 가족이 나오거든요. 아하. 그렇게 찾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의 어떤 그 DNA 법과 제도를 미국처럼 오픈하고 또 좀 확대하고. 확대하고 그래서 유전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다양화해서 네. 이런 부분이 좀 가야 되고 간단히 또 하나만 추가한다면 네. 실종 아동법을 나이 제한 없애라. 나이 제한도 없애야 없애라. 된다. 18세 미만이 아니라 네. 실종자는 누구나 국가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모든 나라들은 네. 나이 제한 없습니다. 아, 또 몰랐네요. 네. 나이 제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인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성인도. 네. 그 성인 돼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자녀들은 다 등록을 지문 DNA 등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DNA 등록이 아니고요. 예, 예. 지문을 사전 지문. 등록하는 거고 네. 지문을 사전 지문하고 사진하고 사진.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이렇게 지문하고 얼굴 사진이 이제 등록되어 있으면 네. 1시간 이내에 찾습니다. 어이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시간이 막 56시간으로 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뭐 빨리 등록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 사전 등록제라는 게 안전드림 앱이나 네. 가까운 경찰서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직접 해 놓으시는 게 많은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장기 실종과 관련해서는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찾기도 어렵고 그렇기 네. 때문에 유전자를 검사를 이제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자녀에서 형제 자매까지는 늘려놨습니다. 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이게 뭐 또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도 늘고 그렇죠. 예산이 늘면 지금 네.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의 가능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자녀들이 자랄 때마다 사진을 찍으라는 얘기도 있어요, 교수님. 그 아이들은 막 네. 튀잖아요. 예. 잠깐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경찰서에 바로 사진을 제공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네. 특히 경찰청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유사 매칭이 됩니다. 그 얼굴만 딱 올려놓으면 네. 타타타타타 닮은 아이들 다 네네네네. 나와요. 아하. 바로 찾죠.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찾고 있고 예. 그래서 사진을 많이 잘 찍어놓은 거죠. 찍어놓아라. 아동
권리보장원에서는 실종 아동과 가족들을 또 지원하는 사업 아까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보충해서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실종 아동 찾기 하는데 뭐 네. 찾기는 주로 이제 경찰이 하지만 네. 찾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한다든지 찾기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위치 추적 단말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 실종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뭐 심리 상담 서비스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원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 가족 상봉하는 데도 저희가 지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실제 가족들한테 그 도움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이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부족. 네. 예를 들면 그 의료비 같은 경우에 한 가정당 150만 원이에요. 한 가정당이요? 개인이 아니고요. 예, 한 가정에. 그리고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중요한데. 뭐 10회. 아, 횟수가 정해져 있군요. 예, 이거 가지고는 상담 받다 마는 거죠. 보통 보면 뭐 정신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 들어가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게 기본이 한 3개월이에요. 그것만 잡아도 12회인데 1년에 10회 정도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 하다 마는 거죠. 예. 또 의료비도 실종 이후에 발생된 병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 이제 이용을 안 하니까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저는 그 우리 형이 실종되고 나서 이를 갈았어요. 밤에 자면서. 그러니까 습관이 생겼네요. 예, 이빨을 당시에 다 상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희영이 실종 이후에 발생된 건 나는 알고 우리 가족들은 알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안 해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우리 희영이 실종 당하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구한 것처럼 매뉴얼은 있으나 안 하게 되죠. 또 예를 들면 지금 상봉 이후에 우리 법에는 그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번에 그 이제 곧 만나게 될 그 전주에서 실종됐던 아이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경제적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를 초청을 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결국에 데려오지 못한 거죠.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정부는 지금 현재 아이가 찾아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이후에 법으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만날 수 있도록까지는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지원까지도 조금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하고 미래적으로도 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가 내내 관심, 제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대부분 이제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 아까 사전에도 그 뭐 우유팩을 보고 과자봉지 보고 뭐 이런 스마트폰으로 오는 뭐 안내 문자라든가. 이 관심 가져주면 되는데 그냥 이거 스킵해버리거나 그냥 넘겨버리거나 뭐 또 슬픈 얘기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거 우리 현실이에요. 네. 우중충하게 또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게 현실인데 사실 그게 제보에 도움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움이 됩니까? 그 매년 5월 5일 날이면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이제 전단지를 뭐 한 20년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여기를 전단지를 우리가 돌리면 한 팀은 그 줍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한 팀은 그걸 계속 주스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전단지 배포하는 것을 만류를 하고 우리가 단체적으로 할 때는 그래도 상처를 덜 받는데 개인적으로 이 전단지를 돌리게 되면 너무 부모들이 아파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사진이 저한테는 소중한 아이인데 이 사진이 발에 밟히고 구겨서 뭐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이런 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산스 한번 저희 부모들이 한 10,000장 정도 그때 당시 전단지를 그 행사 때 돌린 적이 있었는데 그 돌리고 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걸 다 불태웠는데 그 아까 이자우 어머니도 그러시잖아요. 그 전단지나 그 외면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고. 그럴만 하죠. 그 땅에 떨어지거나 그 바람에 휘날리고 휴지적으로 쓰거나 찢어버리거나 그런다면은 그것도 눈앞에서 혹은 그걸 찢어진 걸 또 본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실종 예방용품이라는 게 있다고 정익종 원장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 실종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지적 장애인이라든지 자폐성 장애인이라든지 그럴 수 정신 장애인 있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위치 추적 단말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반복 실종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사실 오늘 뭐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라고 해서 뭐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잡아서 또 어렵게 어머니 모셔서 또 아픈 부분 또 얘기 듣고 이러는 현재 단발로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게 교육이라든가 몰랐던 부분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오늘 많이 지금 배워가는 거고요. 캠페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부분들 지금 우리 서기현 회장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뭐 그동안 뭐 20여 년 이상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좀 국가에다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뭐 담화문을 발표한다든지 좀 그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뭐 세계 실종 아동의 날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적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경찰청 182 실종 신고는 182로 돼 있는 게 네, 우리 182. 가족들이 어렵게 그 번호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홍보가 4%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경찰청 지금 현재 민원 신고 번호로 사용하면서 네. 실종 신고는 182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가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실종아동 문제를 좀 더 홍보해서 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으로 이때 되면 조금 알려진다. 네. 저희도 실질적으로 오늘 이 방송이 네. 방송으로 끝난 게 아니고 네. 이후에도 좀 이 시청자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예. 적은 제보,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길은 관심적 제보. 이거 외에는 찾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싶어도 어떤 제보가 없어서 어떤 정보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적 관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건 국가적 책임이다. 국민적 관심.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지금 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같이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네. 관심이라는 단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 AI로 현재 모습 추정해서 사진도 띄우고 지금 뭐 음성 변환 기술도 있고 뭐 그것도 체크를 했고요. 또 경찰에서도 그냥 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AI 분석 기술 활용하거나 뭐 또 순찰 로봇까지 또 나왔다면서요? 그럼요. 이제 예. 교수님. 특히 네. 밤 늦게 되고 그러면 밤이 예. 되고 그러면 찾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각종 기구라든지 또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홀로그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로그램을 정확하게 그 실종자의 모습을 재현해서 네. 누구나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는데 저는 이러한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관의 그 문을 좀 넓혀야 된다, 열어줘야 된다. 경찰도 개인정보 어디 가면 다 개인정보보호법 안 됩니다. 또 이거는 우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네.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민원이 오면 네. 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좀 더 그게 뭐 개인 정보를 가족을 찾아주는데 개인 정보를 위반한다 해서 처벌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좀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그분 이야기를 듣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족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그 문을 닫고 법을 따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한 가족을 찾는 민원이 있다면 문을 열고 들어보고 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 바라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한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네. 개인정보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전 서기현 처음에 회장님. 뭐 개인정보를 만들 때 굉장히 찬성했고 저도 동참해서 진행을 했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 경찰에서 실종자 정보도 안 줍니다. 저희한테. 아니 그 부모들은 애타고 있는데 그 정보를 안 줘요. 경찰에서. 예전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실종자가 발생되면 그 가족들 정보를 저희한테 줘서 저희들이 그리 전화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 부모들이 국가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차단하고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건 또 허용할 수 있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이제 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경찰에서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문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국가도 있지만 저희 단체 같은 협회에서 그분들과 실종 부모들이 위로해주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또 사회에 바라는 점 우리 그 정익중 원장님 아동권리보장원이죠. 네. 네, 아유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과제이고 특히 이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뭐 실종 아동의 날이 아니라 많은 날 장기 실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종아동 문제가 단순하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뭐 슬로건처럼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든다는 슬로건처럼 사회적으로 이런 하나의 실종을 남의 일로 넘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보를 하고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동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시점부터 실종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이 진행하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전 지문 등록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한다면 빠른 시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끝으로 우리 이건수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관센터를 만들어서 벽을 허물고 함께 해외에 보면은 이렇게 그 변사자도 신고하고 찾아주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듯이 민관이 함께 가족 찾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민관으로 구성된 가족 찾기 센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잘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찾는 희망, 다시 만나는 기적이라는 올해 슬로건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건수 교수님,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우리 회장님, 그리고 취재에 응해 주신 우정선 양 어머니 표순정님, 한소희 양 어머니 이자순님, 윤현아 리포터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간절히 염원하면 지극한 사랑을 모으면 잃었던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봐주시고 여러분 널리 알려주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경인교통방송 세계 실종 아동의 날 특집방송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제작의 엄윤화, 김민경, 기술 최미정, 작가 유혜진, 저는 진행의 김경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2022년 실종 아동 캠페인 주제곡이죠. 퓨전 국악 그룹 비단의 얼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널 향한 내 맘도 푸네. 하루 또 하루가 지나면 나을까. 노을빛 하늘이 지네. 잊혀질까
주